네,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미국 FOMC 앞두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의 GDP 발표에다가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이 확인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지켜보기 장세 요 며칠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시장은 잠잠하게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화요일 시장입니다. 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좀 시원하게 올라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국제 펄프 가격 급등으로 오늘 종이 목재 섹터의 강세 나타났고요. 또 코로나 관련주와 또 원전주 그리고 치과 관련주까지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보다 예쁜 미인주를 오늘 찾아서 끝까지 저와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정성스럽게 골라왔습니다. 8개의 특징주, 그 대진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입니다. 정말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난해 횡령사건이라는 예상도 못한 변수 때문에 정말 살얼음판을 걸어야 됐죠. 그러다 다시 기운을 극성으로 끌어올리면서 치고 나가는 현재 모습입니다. 자, 지금 어떤 종목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잠시 후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 반도체 후공정을 하는 두 종목입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MLCC 관련주인 아모텍 올라와 있고요.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현재 상승 탄력 받고 있네요. 네, 이에 맞붙는 LB세미콘은 2분기 실적 호조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두 종목 간의 불꽃 튀는 대결 잠시 후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8강의 3라운드입니다. 각각 건설과 해운을 대표하는 무게감 있는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우선은 현대건설, 이 건설주들 정책 기대감 속에 그동안 주가 기대감 많이 받았지만 사실 많이 빠졌죠. 자, 그러다가 현대건설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받쳐주고 있고요. 페로션 또한 깜짝 실적 기대감으로 요새 모처럼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라운드의 승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네, 4라운드는 원전 관련주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먼저 오르비텍은 239억 원 규모의 방사선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신기계는 이집트 원자력 발전소 관련 호재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대진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은 오스템 임플란트 대 덴티움의 대결입니다. 자, 이 두 종목 바로 보자마자 임플란트, 치과용 의료기기 딱 떠오르시죠? 자, 그래서 요 얘기 잠깐 먼저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해 정말 떠들썩했던 사건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사건입니다. 이게 무려 액수가 2천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났죠. 그래서 정말 세간에 난리가 났거든요. 네. 거래 정지됐고요. 상장 폐지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거래는 재개가 됐고 지금 한동안 힘을 못 쓰다가 요새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임플란트 주들 크게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주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구간일까요,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예. 실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를 보시면 작년 오늘과 동일해요. 네. 작년 오늘과. 네. 그러니까 7월 28일 정도 주가랑 거의 동일한 주가고, 사실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치과라는 것은 의료 시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 해외 시장에서도 많이 좀 호평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임플란트 중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실은 아까도 지금 나온 덴티움하고 비교했는데 네. 이 재무제표적인 모든 것을 봤을 때 유보율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부채율부터 시작해 다 봤을 때는 사실은 오스템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스템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거는 일단은 AIC 기술, 그거는 교육 기술입니다. 이 구체적인 종목 얘기를 조금 이따 네, 얘기해 그러니까 볼게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임플란트가 살려면 어떤 제대로 된 이게 물건이 아니에요. 의료 기술의 물건이기 때문에 예. 교육과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영위를 하는 게 대표 주자가 오스템이었어요. 오스템이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기술이 나가면 점차적으로 디오나 다른 2타, 2군, 3군 기업들이 같이 함께 가는 시장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는 원래 유럽 시장, 특히 독일이라든지 스위스가 원래 기존적으로 제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국내 시장이 뒤늦게 합류해서 그때 네. 회장님이 원래 또 치과 의사 출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치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경영 마케팅이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예.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저렴하게 하면서 치과들에게 이렇게 많이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같은 걸 해서 영업적으로 이익과 마진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찌 보면 그 우리 팬 매니아층 팬덤층을 상당히 많이 끌어들였던 초창기의 어제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예. 이 임플란트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원래 이게 치주대라고 불리는 게 원래 이렇게 기성이 아니고 네. 자가 치주대예요. 자기 잇몸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금형이라든지 그런 세공 기술들이 워낙 빠르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네. 대량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중국부터 시작해서 특히 요즘에 중동부터 시작해갖고 이 특히 물이 안 좋은 나라들의 치아들이 되게 안 좋아요. 동남아시아들. 그렇죠. 왜냐하면 양치하기도 쉽지가 않고. 아니 석회질 있는 물을 많이 쓴다 해서는 부식되는군요. 입이 부시되고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이빨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까? 꼭 굳이 치과 충치만다 해서 이빨이 내려앉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잇몸이 내려앉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석회질 있는 국가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까지. 네, 수출까지 잘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의료 기술은 네. 이 치아뿐만 아니고 관절, 그리고 외형적인 성형부터 시작해서 잘해요, 내과적인 게 워낙 우리나라가. 잘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강남을 가잖아 신사동 가면 네. 지금 이 코로나 시즌인데 불구하고 베트남, 뭐 중국, 뭐 동남아시아 뭐냐 젊은 분들이 다 붕대를 칭칭 감고 아, 그분들입니까? 예, 예. 프랑켄슈타인처럼 막 다니시는 분들 근데 사실 저도 많이 봤어요. 여지 많이 보이고 우리는 그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낯설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K-무비, K-푸드 하지만 K-메디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고 제가 그때도 예. 바이오 종목은 꼭 보지만도 의료 기자재부터 시작해 그건 꼭 필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 정점이에요. 네. 반도체의 마지막 정점은 의료군요. 아니죠. 반도체가 아닌가요? 소재 제품 뭐 성공정 전공정 있어 마지막에 장비듯이 장비. 아, 예, 네. 장비듯이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라든지 의료도 마지막은 장비 같이 장비로 마무리된다. 의료 기계가 어찌 보면 마지막 섹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그러면 전문가님, 오스템 임플란트가 다시 대장주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인 우리 뭐 2군, 3군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네. 유보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뭐냐 부채율 같은 게 상당히 현저하게 안 좋아요. 재무제표가 좀 사실 불량한 거는 사실 좀 약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네. 불구하고 매출이 깡패예요. 요즘 기업 자체가 지금 시즌 자체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 실적이 상당히 의외로 많이 나왔던 어닝스 프라이즈 구간에서 상당히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선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고의 강점이 뭐냐면 이 기업이 해외에서 기술을 배우러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유명한 뭐 이렇게 요리 프랑스의 뭐 루크로브르나 부르는가 그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죠. 학교를 네.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로 오는군요. 오는 거예요. 기술을 배워요. 그만큼 막강한 기술력. 그렇죠. 레벨 기술. 우리 대학원처럼 기술력을 가지고 예.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 시스템이라고 뭐 AIC라는 교육 시스템을 뭐 철저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네. 웬만한 이 구간에서도 흔들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네. 이번에 이제 횡령 사건이 좀 큰 이슈는 돈 많이 올랐긴 올랐지만 그렇죠. 그걸 딛고 일단은 실적에서는 예. 또 자신감 있게 이봐라 실적이 계속 나오지 않냐.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실적에 대한 또 평가가 나온 부분이고 실제로 코로나 때도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는 좀 부정할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고 일단 회사 측에서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횡령 부분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사실 이 기업뿐만 아니에요. 우리은행부터 시작해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많았죠. 많이 터졌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너무 크게 터졌다는 사실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임플란트 사업은 국내 기술이 일단은 단일 최고라고 지금 봐지고요. 예. 일단은 뭐 유럽 시장도 충분히 그 기술력을 한 단계 넘어섰다고 저는 봐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좋아지니까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예상치 못한 악재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성장성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네. 자, K메디컬의 그중에서도 치과형 의료기기 요 얘기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네. 이제 임플란트주들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의 성장성 계속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명분 자체적으로 네.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영향을 덜 받는 게 임플란트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아요. 상대적으로 원자재 값들이 비교적 저렴하고 기술력으로 돈들이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네. 2분기 실적 개선은 당연히 단원 당상이고요. 지금 전 세계 7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만큼 기술력만큼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내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의 그런 공장 화재나 내부자 거래처럼 저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결이 된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위치로 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더 늘려서 일단 헬스케어 쪽을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코로나 초창기 시대로 제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코로나 초창기에는 처음에 이제 코로나의 확진자 수로 증가로 인해서 이 헬스케어 쪽도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네. 물론 코로나 초창기 때만큼은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되진 않겠지만 지금 2차적으로 일단은 코로나 확진세가 늘면서 헬스케어 즉 건강에 대한 또 염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은 다시 한번 투자 의견에 대해서 상향 의견을 드리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밸류에이션도 높고 거기다가 지금 매크로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늘려서 이제 뭐 CMO 업체라든지 아니면 CDMO 업체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 부분도 있지만 추후에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하반기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바이오 쪽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단가 인상을 통해서 뭐 원가라든지 아니면은 인건비 등이 이제 판가에 이전하는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사이드로는 의료기기 쪽도 네. 좋게 보고 있는데 6월 수출 실적에 따라서 이제 향방이 결정된다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일단 임플란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연간으로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제한적이다. 시장에 따라서 제한적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 임플란트나 레이저기 6월 초에는 수출이 지진한 것으로 실적이 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네. 이것들은 다 이제 중국의 락다운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부진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회복세가 기대가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수요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뭐 레이저기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후부터는 한번 지표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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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임플란트 주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 의료기기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8강의 1라운드 구체적인 종목 대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 대 덴티움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네. 둘 중에 어떤 종목 가실까요? 전 덴티움 같습니다. 오, 오스템 갈 줄 반전이네요. 알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덴티움으로 골라주셨고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자, 당연히. 펀더멘탈 봤을 때는 덴티움이 진짜 앞섭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럼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본 비율 BIS 자체도 일단은 오스템 같은 경우는 20%지만 일단은 덴티움 같은 경우는 53.2%예요. 네. 기업은 항상 브랜드적인 가치성도 있지만 네. 내재적인 회사의 일단 기본적인 수반이 돼야 되는 게 펀더멘탈인데 예. 이 부분에서 유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앞서고 덴티움이요? 하지만 덴티움이 당연히 앞섭니다. 근데 그런데? 왜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야 되냐면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오스템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80%예요. 384%입니다. 굉장히 많지 않아요? 진짜 상당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의 흐름이란 것은 일단은 그 회사의 대장 기본적인 그 흐름이란 게 있어요. 대장주. 자, 왜 그러냐면 무조건 건설하면 현대건설이 도급순위 1인 회사를 현대건설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그 회사의 모든 것을 엮는 특허적인 부분 그런 회사가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제일 정확한 게 일단 그 업군의 대장을 먼저 봐요. 대장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보고 그래서 결론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게 1라운드부터 좀 갈리거든요. 자, 일단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런데 김영호 전문가께서 덴티움을 골라주셨습니다. 요 얘기 조금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덴티움이랑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공통적으로 락다운 해제 후에 그런 이연 수요가 기대가 된다는 점이 네. 좀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연 수요라는 건 이제 이전에 매출 올리지 못했던 거를 이제 미루어서 지금 받는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예. 어쨌든 그 수요 부분에서 저는 임플란트 섹터는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적 호조로 인해서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부분도 좀 좋은 점으로 보고 있고 현재 덴티움 같은 경우에 이제 15개 국가에 진출을 해서 해외 판매 저걸 수출도 많이 이뤄내고 있고 뭐 수출하면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당연히 적용이 될 텐데 수출 업체로서 호재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베트남,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 연간 900억 그리고 각각 100억씩의 캐파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는 3분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된다기보다는 한 가지 그냥 리스크 제거로 본다면 아직까지 덴티움에 대해서요? 오스템이요. 오스템에 대해서? 오스템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환기 종목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적이 당장 잘 나온다고 해서 이 환기 종목이 딱지가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걸 보셨군요. 네, 그래서 내년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딱지를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심적인 측면이나 이 리스크 제거 측면에서 물론 주가는 더 잘 갈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리스크 제거 측면에서 전 대티움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스크가 좀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는 간다. 최인호 목께서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영업이익률 자체가 일단 23%한 것은요, 제조업에서 보통 3%, 5%예요. 근데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들에게 모든 걸 일단 판매하면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모든 것도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뭐 임플란트에 대한 뭐 포스터하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크라운하고 이제 치주대를 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까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자재까지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네. 일단 해외 수출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점유율 입지도는 아무리 현대차가 어렵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기아라든지 옛날에 아시아 자동차가 있었다면 네. 그게 아무리 잘 나간다고 그게 힘든 것처럼 대장주에 지금까지 시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악세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장주들이 좀 선발해야 되고 실제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리스크는 없다고 봐지고요. 네. 일단 환기적인 부분은 그래도 시장에서 수급이 자체 보면 거래량이 워낙 터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개인 기관 모든 것들이 다 일단은 관심 있게 본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크게 뭐 우려되거나 문제되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좀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번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이 리스크가 아직은 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항상 뭐든지 다 리스크는 다 남아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요. 모든 기업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불러들이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까지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덴티움부터 디어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아직까지 낮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치과를 가지고 어머니하고 치과 가면 대부분 어머니도 오스템을 한다 그러지 덴티움이나 디어 안 한대요. 가격자에도 또 나오고 하기 갑자기 때문에. 끄덕이게 되네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인지도의 차이예요. 아니 벤츠 사겠습니까? 티코 사겠습니까? 당연히 벤츠 사죠. 비교가. 지금 덴티움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만큼 오스템과 덴티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좀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을지가 저는 진짜 특히 궁금하거든요. 자, 오스템의 리스크 아직도 감안을 하고 계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였던 오스템으로 가실지 시청자분들의 의견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박빙이었지만 역시 오스템이 그래도. 조금 더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53% 득표했고요.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역시나 인지도 대장주는 피할 수 없나 봅니다. 네. 그럼 덴티움 관해서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덴티움은 87,000원 가격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하반기에 역시나 좋은 섹터 중에 하나로 저는 부각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연 수요에 대한 기대감 안고 목표가 87,000원 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 87,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모텍 대 LB세미콘이죠. MLCC 관련주로 엮여있는 아모텍입니다. 자, 이 종목 그리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로 워낙 또 많이 엮이는 종목이죠. LB세미콘의 대결. 자, 아모텍 대 LB세미콘이 맞붙는 2라운드 대결은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더 메리트 있을까요? 일단 신소재 바탕으로 하는 네. 일단 아모테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모텍이요.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 아모텍으로 결정이 났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아모텍으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텍. 자, MLCC 요쪽을 집중해서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모텍이 일단은 두 분의 선택을 받고 4강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자, 그러면 LB세미콘 남아있는데 예. 요 비메모리 쪽은 아직 예, 좀 아닌가요? 비메모리의 본인이? 펌핑 및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도체 시장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데 역시. 지금 삼성 반도체가 어저께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사업에서 이제 나노 3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패키징 나올 때 플라스틱 그 백 보셨습니까? 그 웨이퍼 넣는 가방, 그 플라스틱 투명 색깔 가방, 그 플라스틱 통 실제 봤었어요? 본 적은 없어요. 아니 TV에서 나오는 그게 종목 중에서 예. 3S라는 회사 거예요. 그 패키징을 넣는 네. 백 박스가. 그러니까 주가는 TV를 보고 있으면 수많은 종목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삼성을 필두로 해서 신소재라든 이쪽 기업으로 해서 성장을 가는데 성장성에 일단 중소기업이나 밑에 있는 밴더들 밑에 쪽은 아직까지 약한 점은 사실 또 비수기예요. 일단 반도체 관련된 네. 종목들이. 그래서 우리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 그다지 크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도 또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아모텍을 선택했고요. LB세미콘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같은 해 대비해서 한 59%, 60% 정도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네. 일단 영업이익 자체도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 시장에서 많이 수요하고 소비라든지 공급도 같이 잘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 나온 종목들은 다 일단은 실적 발표에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실적이 누가 잘 나오냐에 아니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건가. 근데 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LB세미콘 더 나올 좋을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가 오 하반기까지도 좀 그다지 썩 이렇게 비전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소재 부품 회사인 네.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가 있는 이제 아모텍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아모텍이 이제 하는 모바일이나 자동차 쪽은 좀 괜찮다고 보시는 모바일 건가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핸드폰도 8월 달에 이제 그렇죠. 지금 나오시는 나오죠. 네, 한 달을 네. 못 기다려서 새로 갤럭시죠. 사신 네. 분들, 이런 분들. 이거 다음 버전. 예, 다음 네. 버전. 그런 이게 비싼 핸드폰 그게 많이 들고 요즘에 사실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삼성 핸드폰에 A 시리즈가 있어요. 네, 조금 중저가. 저가. 네. 근데 A 시리즈도 사실은 이제 기대에 부응하지 동남아 사람들도 워낙 좋은 걸 쓰다 보니까 네. S로 넘어가는 추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저가 제품들을 이제 다양하게 출시했는데 예. 이 심리란 게 상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S시로 넘어가듯이 아무튼 시장이 고급화 전략을 들었으면서 소재 부품 관련된 기판이라든지 이쪽은 아직까지 여전히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시장이 열려 있다는 거는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김영호 전문가께서도 반도체 쪽은 아직은 좀 타이밍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봐요. 아, 네. 네. 뭐 앞에서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말씀드릴 게 크게 없는 것 네. 같은데. 간단히 해주세요. 네. 그 케미가 오늘 너무 좋네요. 아, 좋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 미국 반도체 의회 법안 문제가 네. 이제 연기가 됐죠. 네. 언제 통과되는 거예요? 네, 도대체?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동부 지역에 뇌우가 나서 이 의회가 이제 그게 안 미뤄졌다고 된다. 하는데, 소집이 안 된다. 네, 미뤄졌다고 하는데 바이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라.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 오늘 되려면 어떻게든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중소형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려고 하다가 네. 좀 중간에 빠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확정이 된다면 이 LB 세미콘이라든지 아니면 아모텍. 아모텍 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MLCC 부분에 있어서 3분기에 좀 매출이 본격화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LB 세미콘 같은 경우 이제 DDI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네. 주력 매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변화되는 그런 수요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두 종목 모두 좋게 좋은 보는데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차트상으로 저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저는 아모텍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모텍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아모텍 골라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도 아모텍으로 갔을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볼 텐데요.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선택의 고민 결과 좀 한번 하실 띄워보도록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자, 아모텍이 52%, LB 세미콘이 48% 가져가면서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났습니다만 그러네요. 결국은 만장일치네요. 아모텍이 사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아모텍이 만장일치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럼 LB세미콘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 10,000원 잡습니다. 예, 10,000원, 마디가 10,000원 잡았고요. 일단은 뭐, 지금 오늘 실적에 관련된 영업이익이 198억 3천만 원 나왔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한 6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적이 좋은 모든 기업들이 이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 오늘 한 이번 달까지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계속 이렇게 나오지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게 스케줄 매매가 오히려 보면 시장에 좀 더 앞설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한번 재무라든지 상황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단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트레이닝을 하셔도 수익권을 올라가시는데 좀 무리 없이 이렇게 수익 볼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LB세미콘 좀 깔끔하게 10,000원으로 잡아주시면서 또 다른 기업들도 실적 발표 좀 확인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건설과 해운이 맞붙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도 뭐 워낙에 익숙한 종목이죠. 현대건설 올라와 있고요. 해운주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페노션입니다. 둘 다 많이 어려웠다가 요 며칠 들어서 기세를 좀 붙여가고 있거든요. 둘 중에 더 나은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네.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전 페노션으로 가겠습니다. 네. 페노션으로 골라주셨군요. 페노션 골라주셨고. 우리 최인호 전문가. 전문가님. 정책을 모르시네요. 정책적으로 가요. 역시 정책주. 그렇죠. 어제 또 항상 공개방송 정책을 정책 줬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시장 어려울 때는 정책을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알겠습니다. 분의 의견은 역시 또 갈렸습니다. 자, 1라운드와 3라운드는 이렇게 엇갈려 가는데, 자, 그러면 먼저 김영호 전문가 의견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네네. 아, 네. 페노션 골라주셨는데. 네, 페노션은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원자재의 부담감이 건설 업계에는 좀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을 잡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그런 건설 수주를 따내는 데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건설사 업계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을 많이 선방을 한 네, 모습을 그러네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주 잔고도 지금 90조가 넘어서면서 매출 증가세이 이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올라가는데 좀 힘들지 않나 건설주들은. 정말 기대감은 정말 많았는데, 네, 주가가 맞습니다. 받쳐주질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2분기 영업이익이 오늘 기대치를 상회한다는 그런 예상을 한다는 그런 뉴스 플로우가 나오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지금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전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주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페노션을 전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봉쇄령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이 해운 운임에 대한 그런 물동량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다시 이제 중국에 대한 락다운이 풀리게 되면은 저는 이 BDI 지수도 회복이 되면서 운임 또한 가져갈 수 있는 실적이 많이 전 생길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게 바닥 찍고 이제 쭉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페노션이 아무래도 이 영업이익 실적에 따른 그런 주가가 다시 내려왔다고 한다면 다시 네.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 아닌가. 그래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데 충분히 실적이 나온 이후에 저는 주가 상세가 나올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페노션을 강조해 주신 김영호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은 현대건설 골라주셨거든요. 예, 전혀 저는 다른 반박적인 설명을 할게요. 네. 페노션 같은 경우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H&M이 뭐죠? 컨테이너 일단은 해운이에요. 예, 예. 자, 페노션은 거의 벌크라든지 일단은 수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컨테이너 상해 운임 지수라고 불리는 H&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대 수치가 더 높지만 이 회사는 벌크예요. 네. 그러니까 뭐 원자재라든지 공급에서 많이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1분기, 2분기 달러예요. 강달러로 인해서 달러 차이 이익이 해운 업계 이번에 이뭐 수입에 좀 약간 영향을 좀 크게 큰 거고 아까 뭐 상해 컨테이너 물가 지수, 그러니까 상해 컨테이너 이제 지수라고 불리는 이 예. 컨테이너 값이 안정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그다지 이제 평준화가 됐습니다. 이게 주가가 계속 횡보 치는 구간을 계속 네. 보여줬던 게 바로 이 H&M하고 이 페노션. 페노션은 원래 벌크선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자, 현대건설은 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냐 네. 한 단계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뭐 원전, 현대건설 원전 하는 회사 아닙니다. 다 합니다. 그냥 다 네. 해요. 지금 GTS 고속전철부터 시작해서 GTX. 그것도 하나요? 자, 대한민국 지금 제일 큰 단일 지금 주택 지구인 평택, 평택이죠. 삼성 공장이 그러니까 건설되면 네. 그 근처에 어마어마한 인프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있는 평택하고 화성에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주택 지구가 이제 단일 규모로서 민간 단일 지구로 들어가면 이제 일성 건설부터 시작해서 이제 화나부터 시작해서 LG 건설, 그 다음에 현대까지 무수하게 다 들어갈 거예요. 수도권에 공장 하나 들어서면 거의 뭐 신도시급이잖아요. 5만 세대가 그냥 들어간다 예. 보면 5만 5만 세대, 5만 세대 들어가. 엄청나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도 한 3만 세대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대형 이제 기업들이 이제 다들 찢어먹기 싫어서 다 가져갔는데 네.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90조라는 일단은 부분도 아직 남아있고 잔고 수도도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동 지방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해외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간접 시설이 되게 많아요. 원래 하는 일이. 도로, 항만, 상수도, 하수도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건설적인 건설만 민간 하는 게 아니라 토목도 그렇죠. 하는군요. 원래 현대건설은 토목 회사입니다. 네. 기본이 토목을 바탕을 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단은 1위 기업이라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정부, 신정부가 들었으면요.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서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까지 예. 봤을 때 항상 건설이 먼저 앞장서고 난 뒤에 다른 기업, 다른 업체들이 같이 한꺼번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주가라든지 모든 경제를 바닥에서 끌어올 때는 일단은 사회 간접 시설을 먼저 끌어올리는 게 제일 기본이라고 네. 저는 예. 봐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도 크게 터졌고, 그 다음에 이게
어찌 보면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자리를 갖더라 예상하기 때문에 네. 일단 건설은 일단 힘은 좀 남아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네, 오히려 근데 좀 늦게 오늘은 들어간 좀 거예요. 이집트 그 원전 수주 관련해가지고 네. 많이 상승하다가 네, 그렇죠. 또 원전 갑자기 관련주도 기사가 올랐죠. 네, 그 팀에서 빠졌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거 주탐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일단 현대건설 자체는 일단은 워낙 지금 오늘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슈로 움직이는 테마성이 아니고 실제로 누적적인 부분과 또 전년 비교했을 때, 전년 분기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유보율부터 시작해갖고 다 따지고 나오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나오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도 주가의 흐름은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 또 달라지기 네, 그 때문에. 모멘텀 하나 빠져도 그래도 아이, 잘 그럼요. 간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어찌 보면 미인주인데 미인주한테 이렇게 미인주예요? 면박하면 어떻게 하면 미인주한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미인주라고 하셨는데 네.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보셨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선택은요? 결과 보겠습니다. 역시나. 현대건설 최현우 전문가께서 자신감 있게 말씀해 네. 주신 이유가 있군요. 71% 압도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종목이 바로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페노션 관련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페노션은 일단 실적 시즌에 맞춰서 지금 어닝이 생각보다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일단 6,500원을 저는 일단 보고 있는데요. 뭐 아까 이제 BDI 지수 또 부분을 말씀해 주시길래 네. 또 그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 일단 페노션은 BDI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2분기 이후로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ML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 이제 건설물서 운임 자체가 지금 예. 뭐 유류비 증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겠지만 BDI가 상승하면 똑같이 페노션이나 HM이나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네. 원달러 환율 상승 같은 경우에도 수출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강세를 원달러 환율이 높을수록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수출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호조니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 설명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노션 6,5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4라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좀 관심을 많이 받은 네. 원전주 관련 종목 두 종목이네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 참 많이 쉬어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다시금 관심이 끌어오르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 오르비텍이고요. 한신기계 워낙에 대장으로서 치고 나갔던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 가운데 이번에는 과연 또 더 좋게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판별해 보겠습니다. 네, 최은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낫나요? 지금 이 두 종목을 말하기 네. 전에 국내 원전 경쟁력이 탈원전 그러니까 이전 대비라는 것은 예. 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비교했을 때 65%가 더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탈원전을 한다고 일단은 했는데 불구하고 65%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에 안 받쳐주는 거예요. 아하. 아무리 열심히 끌고 간다 해도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전 관련 부분들이 지금 정부 들었으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 예상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게 조금 전쟁 부분과 어떤 신재생 부분이 워낙 또 네.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갈라먹기 어찌 보면 이게 분위기가 좀 약간 이렇게 배분적인 부분이가 좀 된 좀 것 아쉬웠다.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오르비텍이 상당히 좋았던 게 이제 한수원에 이제 한빛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관련돼서 이제 수주 이제 용역 관련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239억을 맺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오늘 조금 이슈가 또 되는 것도 있는데 네. 네. 제가 왜 한신기계가 지금 이슈도 없는 한신기계를 제가 하냐면 일단은 원전의 기본으로 나가는 일단은 회사 한 3개, 4개가 있어요. 네. 뭐 두산부터 시작해서 현대건설부터 예. 시작해서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한신기계, 그렇죠. 우진부터 시작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신기계가 일단은 기본으로 크게 보고 오르비 따라오는 기업이니까 상대적으로 대장주? 네, 또 지금 이렇게 어차피 테마성으로 봤어요. 예, 상징적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원전을 지금 사실 테마로 봐요. 네. 그러니까 어제 에너지의 중요성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녹색이라고 요즘에는 유럽에서는 이제는 깨끗하게 시키면 녹색 그린으로 이제 청정으로 보고 네, 있지 이제 않습니까? 신재생이라고 네, 한다고 신재생으로 하더라고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인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의 어찌 보면 에너지 테마군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래도 테마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형주인 뭐 두산이라든지 현대건설부터 시작해서 좀 한신기계 그중에서 탑팀 한신기계 이 종목이 그나마 좀 이 미인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비텍이 오늘 1등이네요. 뭐. 알겠습니다. 결론은 한신기계 골라주신 거죠? 그렇죠. 골라야죠. 알겠습니다. 대장가요, 대장. 한신기계 골라주셨는데, 아까 저부터 사실 비슷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대장,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큰 굵직한 종목이 그 업종의 그 섹터의 흐름을 이끌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신기계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골라주셨고요. 네,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저는 장 시작 전에 두 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미증시 체크하고 그다음에 뉴스플로우를 체크를 하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뉴스가 있었죠. 어허. 저거 13년 만에 수조 규모의 이집트 원전 계약 마무리 단계가 들어선다라는 네. 소식 속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거의 이제 대장으로 해서 원전주들이 흐름이 뭐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환신기계가 오르비텍 고른다면 저는 오르비텍을 고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르비텍. 그런데 그 방금 전에 언급도 해주셨지만 네. 그 뉴스에 비해서 기대감에 비해서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러면 원전주 전체적으로 이 투심이 좀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신선한 걸 원합니다. 네. 항상 신선한 걸 원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가장 신선한 재료가 이제 재지값 굉장히 급등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빗썸 또 인수권 아, 그렇죠. 장 후반에 갑자기 또 치고 오르더라고요. 네. 그런 움직임은 좀 잡기가 굉장히 힘든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많이 했던 그런 재료입니다. 했던 예. 재료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로 이제는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재료인데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도 한비 3, 4억이야 네. 그 관리 용역 쪽으로 굉장히 유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건설 전이나 후나 관리 쪽으로 용역을 들어가는 그런 업체인데 굉장히 기술력이 그만큼 충분하고 거기다 이제 항공사업까지 이제 사업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항공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받쳐주시는 재료가 더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한신기계를 말씀드릴 때 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너무 올라갔어요, 사실. 너무 올라갔고 네. 지금 작전이 제대로 붙은 저는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충분한 저는 그거다. 근데 언제 다시 저는 한번 끌어올린 주가를 다시 내린 이후에는 그 주가가 언제 들어올지는 전 몰라서.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터진 오르비텍을 저는 네. 추천을 드리겠고 한신기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미국 회사 인수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가를 예. 끌어올리긴 했는데 너무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펀더멘탈로 승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르비텍과 한신기계 두 종목의 승부.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4강 진출자를 가려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띄워주시죠. 자, 한신기계가 네. 역시 인기가 많군요. 주가가 많이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압도적으로 한신기계로 옮겨갔고요.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오늘 최인호 전문가님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정말 적중하고 쏙쏙 계세요. 가져가시네요. 아니, 왜냐면 시장이 안 좋으면요. 네. 옆으로 가면 길 막혀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시장이 어렵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장이 어렵고 쉽게 말하면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쉽게 가자. 쉽게 네. 그냥 네. 이 회사의 자본금과 펀더멘탈과 그다음 가치성을 보고 그냥 큰 종목 위주로 해서 그냥 대형 종목이 어차피 다 저점이에요. 네. 어차피 작은 거에 그런 것보다는 큰 거에 그런 게 더 안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쉽고 직관적으로 가격정을 네. 잡아주세요. 오르비텍. 오르비텍 7,800원 예. 전고점 매물대까지 전 바라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좋은 만큼 오르비텍이 아무래도 움직임은 대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르비텍 좀 긍정적인 전망 주시면서 7,8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임플란트 주죠. 오스템 임플란트 올라와 있고요. 자, 거기다가 아모텍, MLCC 관련주가 맞붙겠습니다. 이 두 종목의 승부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오스템 임플란트 대 아모텍 어디로 가실까요? 시청자분들이 오스템을 뽑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임플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덴티움이 좀 싸다는 걸 알고 연령층 때문에 가야 될 것 같고 아모텍 또 본인 핸드폰 뜯어보면 아모텍 제품이 있는데 불구하고 네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찌 보면 오늘 그래도 시장에 그래도 탄력을 좋게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자, 최인호 네, 전문가 선택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전 아모텍 가겠습니다. 아모텍.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이번에도 좀 나뉘게 됐는데, 자,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나 치과 갈 수밖에 없는 성장성 있는 쪽으로 보신 거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래나 저래나 없어도 밥은 먹어야 되고 일단은 제일 궁극적인 게 헬스적인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 기초 헬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게다가 부분이고. 지금 시대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더 또 많아지겠죠. 임플란트 자체가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 때에는 이빨이 없으면 힘들었지만 지금은 네. 워낙 65세부터 국가에서도 2개 이상 임플란트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실제로 병원에 가면 옛날보다 한 반의 반 거의 작게는 한 70만 원 정도 선에서도 저렴하게 치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수백이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충치가 생겨서 어찌 예. 보면 이렇게 신경치료하고 위에 크라운 씌우보다도 임플란트를 바로
바로 그냥 아, 순간 그런가요? 직립을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 커져 나가요. 그리고 의사분들이 계속 권유를 해요. 네. 왜냐하면 신경치료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노화된 이빨 네. 일단은 나중에 바꾸실 재생보다는 거면 지금 바꾸세요. 새거로 그렇게 해서 네.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시장은 나이 드신 분들을 떠나서 치한 한 분이 두 분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장성이 좋고 저는 예. 사실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사실 해외 더 시장까지. 어찌 보면 네.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크게 보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전 덴팀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임플란트주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계신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오스템 네. 임플란트 보니까 그래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점 잘 버텨주던데요. 네네. 그래도 리스크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리스크는 해소됐습니다. 네. 됐다고 네. 보는데 이제 제 매매 기준 자체가 이런 딱지 붙은 거는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물 들어온 걸로. 네, 좋다. 당연히 오스템 네. 임플란트 실적 잘 나올 거고, 네. 저희 악재가 해소된 부분에서 턴어라운드 강하게 될 건데, 네. 제 기준에서는 일단은 환기딱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일단 네. 쳐다보지 않는 게 저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아모텍이 뭐 어쩔 수 없이 고른 건 아니고요. 네. 네. 3분기에 일단 매출이 MLCC로 인해서 된다는 점, 그리고 MLCC 우리 정말 많이 말했는데 이제 갈 때 되는 건가요? 삼성 이제는 좀 부각을 받을 때가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횡보는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2천억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매출 자체가 지금 이번 연도까지는 아마 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하반기 흑자로 굉장히 크게 전환이 되면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 턴어라운드를 굉장히 크게 이루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는 아모텍. 네, 아모텍 그럼 지금 골랐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아모텍이요?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대 아모텍의 대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려주셨는지 지금부터 그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이상의 시청자분들은요. 월드컵 그 대결의 결과 지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조금 더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53% 득표해서 바로 결승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정말 대장주긴 대장주인가 봅니다. 네. 그럼 아모텍 관련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더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나네요. 네, 아모텍은 25,000원에 이제 강한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25,000원이 지금 61평과 121평이 모여 있는 구간인데 예. 단기적으로는 거기까지만 보시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분할 매수 통해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면 저는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텍 25,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4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지금부터 4강의 2라운드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건설주의 워낙에 대표적인 종목 올라와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원전 관련주로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한신기계가 맞붙습니다. 두 종목 간의 승자 지금부터 가려보도록 하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조금 많이 급하신가 봐요. 네, 자, 알겠습니다. 아니 한신기계 사실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현대건설을 골라주셨으니까 그 얘기 좀 이따 더 네.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 김영호 그리고- 전문가님은요? 저도 현대건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두 분 다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한신기계 원전 말고 건설로 가신 이유 한번 들려주시죠. 자, 일단은 한신기계와 현대건설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다 원전 뜰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같이 일단 부합을 하자 보면. 또 한신기계는 공기 유압기로서 원래 유명한 기업이고 원래 발전소나 모든 공장에 공기 유압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한신기계가 항상 이게 탑에 항상 서게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한신기계는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저도 뭐 8,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도 이렇게 작업도 했지만 워낙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투자가 영역에서는 사실은 힘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에 대한 기본이 안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예.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본적인 뭐 재무제표나 뭐 방향성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전이라는 그냥 하나의 그냥 같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위험한 종목일 수도 있지만도 어찌 보면 단기간에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수익을 주면은 정말 크게 줄 수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원전이 그렇게 수익을 크게 안 주고 있네요. 거의 마이너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좀 밝아오면 다시 네. 원전 시대가 밝아오면 다시 또 앞에 선두에는 또 한신기계나 또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이 앞장서기 때문에 아마 일진파워와 이 두 종목이 네. 이제 상승세를 보일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한신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집트 원자력 발전소 관련 호재를 좀 보기는 어려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공장이나 기계에 있는 공기
유압 프로세서를 쓰는 게 바로 이 회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전뿐만 아니고 모든 공장, 그러니까 기계화되어 있는 공장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팔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엮어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국에서도 일단은 공장이 있거든요. 공장 만들어지는데 아무튼 가동률이고 인지도율이 상당히 한신기가 높습니다. 그 네.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회사의 테마성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참고적으로 어떤 회사 전통적인 성향을 뭐 보면서도 시장을 다가가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저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과 한신기계의 승부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께서 현대건설로 가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한신기계를 고르기가 좀 그래서 네. 네, 제가 현대건설을 더 고르기도 했는데 현대건설도 지금부터 저는 매집을 하면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워낙 많이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단기간에는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건설 쪽으로는 호재들이 몇 개 있었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고 지금 현재 딱 121평 장기선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를 만약에 돌파해 줄 수 있는 이슈가 있다면 당분간 섹터적으로 전반적으로 또 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건설주들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저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 일단 2분기 때는 잘 방어를 해줬고 네. 하반기 때 아마 저기 이평선을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예. 하반기 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저는 가을 넘어서부터는 저는 한번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현대건설 대 한신기계. 일단은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두 분의 선택을 받은 현대건설이 되겠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주셨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의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선택. 자, 현대건설이 네. 됐군요. 현대건설 76%. 아무래도 그동안 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을 많이 반영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건설 만장일치로 결승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신기계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그냥 10,000원, 편하게 10,000원 잡고 하고요. 일단 지금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돼 지금 보유하고 계신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이나 투자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속상해요. 어떻게 될지 고민 많으실 모르겠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 네. 주위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튼 긴 호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원전은 긴 호흡으로 가야 되고 일단 시장이 조금 원전이 한번 부르는 날까지 긴 호흡으로 가고 일단은 뭐 추가 매수 또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그냥 지켜보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조금 긴 호흡으로 봐라라고 주시면서 10,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망의 결승전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다시금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임플란트 주죠. 오스템 임플란트 올라와 있고요. 자, 거기다가 정책 기대감으로 지금부터 다시 또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감이 다시금 모입니다. 현대건설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낫나요? 미인춘가요? 네, 지 굳고 계신데요. 네. 어떤 의미죠? 둘 다 별론가요? 현대건설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로 김영호 전문가께서 가주셨고, 최인호 전문가님, 당연히 현대건설 그치 하셨는데요. 제가 그걸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건설 골라주신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스템 안 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오스템인데. 네, 어머니 덴티움 해줘야죠. 싸니까. 현대건설 골라주신 이유 네. 추가 설명해 주세요. 자, 일단은 지금 평택에 있는 지금 새로 좀 화양지구가 네. 초등학교가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서는 그 평택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하나의 도도시, 그러니까 네. 단일 민간이 설립하는 최대의 어찌 보면 건설 사업을 이번에 해요. 예. 자, 아까도 김영호 전문가 우리가 뭐냐면 지금 원자재 값 상승에 대한지만 새로 분양하는 거는 지금 시멘트 가격, 지금 철근 가격, 지금 인건비 대비해서 모든 측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당 시공가가 더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난리 난 이유는 그 전 2년 전이라든지 3년 전에 일을 갖다 지금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 나서 이게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화양지구 사업 계획이 지금 들어섰는데 여기에 또 현대건설이 또 주도를 하고요. 이 지역 옆에 포승지구라고 있어요. 네. 이게 GTX가 가는 또 지역이기 때문에 어찌 뭐 수도권 또 철도에 또 현대건설이 또 지하도 그다음에 철량까지 다 같이 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다 같이 하기 때문에 아우르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아무튼 시장에 일단은 지금 경기 침체 공간에서 정부가 경기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어찌 보면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제일 선봉장에 서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오히려 현대건설이라든지 큰 이렇게 인프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어찌 보면 또 호재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업이 뭔가
하게 되면 민이든 아니면 정부든 하게 되면 일단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어찌 보면 다양성에 어찌 보면 초점을 주고 있고요.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어요. 네. 2만 7천 네. 주가 빠졌는데도 다시 천천히 지금 어려운 시장에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 주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현대건설에 힘 한 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도 현대건설 골라주셨거든요. 네. 아까 원가에 대한 부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원가 부담은 있어도 원가율 자체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원가율 자체는 일단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죠. 네. 일단 뭐 신규 분양에 대해서는 많은 그 청약금 자체가 올라가겠죠. 분양가 네.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 침체에 의해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좀 속출하고 있다는 그 점은 네네.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현대건설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출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게 보나 아무래도 해외 이제 쪽. 건설 쪽은 아직도 그 리스크를 좀 네. 쳐내기에는 저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 부족하군요. 부족해보기는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해외 수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 그런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네. 네. 오스테 임플란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기 종목 딱지만 없었으면 네, 딱지 저는 때문에. 오스테 임플란트를 골랐을 아. 겁니다. 네. 네, 하반기에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불구하고 해지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임플란트 쪽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랬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네. 근데 네, 현대건설도 지금부터 지금 바닥 구간, 매직 구간을 잡아간다면 저는 네.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 현대건설도 아쉽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 대 현대건설 두 분의 의견은 일단 현대건설로 모였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어떤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이렇게 압도적입니까? 나오나요? 오스템에 대한 신뢰감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그만큼 더 좋을 수도 있고요. 93%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바로 현대건설 시청자들의 선택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최고의 미인주 은사의 것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좀 압도적인 승리네요. 오늘의 미인주는 현대건설입니다. 네, 건설주 축하드립니다. 중에서도 바로 현대건설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떨어지는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알아볼까요? 최인호 전문가님. 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를 한번 공부하실 때 이제 오늘 차트와 1년 전 오늘 차트 241평을 네. 한번 저 뭐지 캔들을 한번 쭉 따라서 240을 한번 가시면 예. 이상하게도 오늘과 동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동일할 겁니다. 예. 왜죠? 아까 말씀드렸던 환, 경 이런 거는 사실은 손대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바닥에서 예. 올라간 자리. 예, 그래서 한경들은 손대면 안 되는 종목이지만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워낙 또 매출액이 높게 올라오고 생각지도 않게 또 리스크를 좀 벗었다는 이게 해에 예.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급이 좀 몰렸다는 건 사실인데 네. 일단 주의 깊게 보시면서 다른 오스템 임플란트도 좋지만 예. 주위에 다른 관련된 종목들, 업황들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서 진입하시면 되고 네, 가격은요? 목표가는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까지는 볼 수는 있는데 네. 과연 저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크게 왜냐하면 바이오 관련된 의료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좀 또 목표가를 상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무언가에 또 재료라든지 좋은 소재 도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로 목표가를 크게 잡았으니까 아무튼 알아서 단계별로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대응을 하면 되겠군요. 예, 네,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같이 보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12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미인주죠. 현대건설 관해서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좀 시원하게 들어볼게요. 네, 현대건설 44,000원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건설주들은 지금부터 매집을 하는 단계이다. 네. 단기적인 수익보다 매집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 4만 원 마디가부터 저는 매집을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는 예. 좋은 우량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4만 4천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이사월드컵 최고의 민주는 현대건설이 차지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김혜호 전문가님 네. 궁방 있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뭐 진시즌 끝나고 5시부터 오늘 같은 시장의 속에서 어떻게 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 주요 섹터들 한번 지켜보면서 내일의 수익을 위해 또 달려봐야죠. 네. 네, 그 준비했으니까요. 강의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리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